독수리 요영제를 부탁해 27회 예고! 미순아, 제발 눈 떠줘! 천수의 눈물 나는 간호!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미수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녀 곁을 지켜줄 리 하나 없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천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깊은 걱정과 초조함 속에 도착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창백한 얼굴로 링거의 의지에 누워있는 미순의 모습은 천수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괜찮아, 천수야. 그냥 조금 피곤했나 봐.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천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아픔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 미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기댈 가족도 곁을 지켜줄 리도 없는 병실에서의 외로움은 그녀를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한 고립감에 사로잡힌 미수는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가 될 줄은 몰랐어 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온기, 따뜻한 손길,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 곁에 없었고 미수는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무게를 미수는 그때 비로소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천수는 단순한 친구가 아닌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고 손을 잡아주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미순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는 치료를 넘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큰 힘이 되죠. 천수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미순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으로만 치료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음을 그는 알았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떠올린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주던 부드러운 닭고기죽이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 음식처럼 미순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이야기의 끝에서 미순은 천수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 조금씩 회복해갔고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 그리고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바꿔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들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천수는 미순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결심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신선한 닭고기, 윤기 나는 쌀, 그리고 향긋한 채소들을 하나하나 고르며 마치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미순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천수는 닭고기를 푹 고아 국물을 내고 곱게 씻은 쌀을 넣어 오랫동안 정성스레 죽을 끓였습니다. 부엌 가득 퍼지는 구수한 향기는 그의 긴장된 마음을 다소 누그러뜨려 주었고 잠시나마 따뜻한 안도감을 안겨주었죠. 닭죽 외에도 천수는 폐에 좋은 꿀을 구입해 따뜻한 꿀차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미순이가 이걸 마시고 목도 좀 풀리고 기운도 찾았으면 좋겠다. 닭죽과 꿀차를 보온병에 담아 병원으로 향한 천수.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미순이 눈을 뜨며 힘겹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천수야! 또 와줬구나! 그녀의 목소리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어쩐지 모를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천수는 조용히 웃으며 준비해온 죽과 꿀차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미순아. 네가 아프다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내 정성 가득한 닭죽이랑 꿀차야. 꼭 먹어줘. 미수는 믿기 어려운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군가 자신만을 위해 정성 들여 요리를 해온 게 너무 낯설면서도 따뜻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고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맛에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수야, 고마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야.
천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네 곁을 지켜줄게. 혼자서 아파하지 않도록 내가 늘 함께할게.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죽, 정말 맛있어. 엄마가 해주던 그 맛 같아. 이거 먹고 꼭 회복할게. 그러자 천수는 따뜻하게 데운 꿀차를 건네며 말했죠. 이건 꿀차야. 목도 풀어주고 기운도 날 거야. 그녀는 작게 웃으며 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천수가 해줘서 그런가 더 달고 따뜻해. 정말 고마워. 천수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하기 위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미순아, 내가 있으니까 오늘은 꼭 웃어줘야 해. 네가 웃으면 나도 행복하거든. 미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수야,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네 덕분에 웃을 수 있어.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미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요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천수야, 사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울었어. 가족도 친구도 곁에 없어서 너무 외로웠지. 아플 땐 그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 그 말을 들은 천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미순아, 앞으로 내가 네 가족이 되어줄게. 언제든 기대도 돼.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에 미순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깊은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천수는 미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정성껏 만든 닭죽을 들고 병실을 찾았고, 미순은 그의 정성 어린 식사를 먹으며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천수야, 네가 해준 죽이 제일 맛있어.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그녀가 웃을 때마다 천수의 마음은 포근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미순의 건강이 나아질수록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퇴원하면 산책하자, 천수야. 병원 옷 말고 햇살 받으며 걸어보고 싶어. 그녀의 말에 천수는 다정히 웃으며 말했죠. 좋아. 그때는 내가 네 손 꼭 잡고 어디든 데려다 줄게. 이 작은 병실은 이제 더 이상 아픔만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진심 어린 위로가 오가며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달콤한 꿀차 한 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두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수는 천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죠.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구나. 천수는 그런 그녀의 미소를 보며 사랑이란 결국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은 서서히 자리를 비우고 대신 사랑과 희망이 병실을 채우기 시작했죠. 천수는 미순을 위해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창가에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휴대폰으로 틀어주며 병실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꿔주었죠. 미순아,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창밖 풍경도 함께 보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수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천수야,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이 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 천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미순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둘은 아무 말 없이 햇살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에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 아픔도 고통도 모두 사라진 듯한 시간이었죠. 엑스레이 촬영을 앞둔 어느 아침, 미수는 휠체어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낯선 검사실 앞에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에 그녀의 손끝이 떨릴 무렵 천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순아, 혼자 가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천수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독수리 술도가 마광숙은 급히 오천수 부사장과 김군 공장장을 불러 TV 앞에 앉았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화면에 몰입했다. 신라주조 로고를 배경으로 독고탁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사과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쌀벌레 조작 사건의 진실이 그 무거운 고개 숙임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독수리 술도가의 짓밟힌 명예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마광숙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내려지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한동석이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내가 책임지고 독고탁을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단순히 자신의 시위를 멈추게 하려는 위로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고 확실하게 약속이 지켜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마광숙은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억울하고 분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가슴 한구석에서 뻥 뚫리는 시원함이 밀려왔다. 그 순간 또렷한 장면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신라주조 건물 앞 한동석의 고백. 마 대표, 나 좋아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던 마광숙은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된 진심에 점점 더 마음이 흔들렸다. 한동석은 그녀의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전했다. 그 설렘 가득한 순간들은 앞으로 어떤 달달한 로맨스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철창 속에 갇힌 독고탁은 그야말로 광기 어린 짐승처럼 날뛰기 직전이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담긴 결정적 증거 스파이 박순자의 자백 영상과 녹취록과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으냐? 그는 이를 악물며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줄이고 훗날의 기회를 노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의 추악한 집념은 꺾일 줄 몰랐다. 한편 독, 수리, 술도가를 뒤흔든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독고탁이 과거 술도가의 비법 누룩 제조법까지 훔치려 했다는 사실이 마광숙에게 전해진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건넨 낡은 서류에는 독고탁이 누룩장인을 매수하려 했던 정황과 실패 후 다른 음모를 꾸민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럴 수가. 쌀벌레 조작만이 아니었어. 마광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오랜 세월 오씨 가문이 지켜온 전통과 정신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독고탁의 악행에 치가 떨렸다. 이 증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천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 독고탁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겠지만 자칫 술도가의 전통 비법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었다.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잠겼다. 우선 이 증거는 우리가 복원합시다. 독고탁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할지도 몰라요. 섣불리 공개했다간 술도가의 역사에 흠집을 낼 수 없어요. 그녀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독고탁이라는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가 남긴 상흔과 또 다른 위협에 대비해야 했다. 장면은 도깨비 사무실로 바뀐다. 차갑고 세련된 공간, 책상 위에는 오씨 가문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다. 도깨비는 사진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유리잔을 톡톡 두드린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른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한다.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 지역 농가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냉소적인 웃음이 새어나온다. 그는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린다. 마광숙,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씨 가문은 내 손에서 무너질 거야. 그는 사진을 책상에 던진다. 사진 속 오씨 가문의 얼굴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난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사무실을 싸늘하게 비춘다.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다. 광숙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녀의 손에는 금순과 계약한 서류가 들려있다. 뒤에서 천수, 범수, 강수가 다가온다. 천수는 광숙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한다. 형수, 오늘 진짜 고생했어. 우리 믿고 따라갈게. 광숙은 돌아보며 웃는다. 피곤하지만 따뜻한 그녀의 미소가 달빛에 반짝인다. 이제 시작이야. 도깨비가 뭐든 던져도 우린 이겨낼 거야.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본다. 마당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흩뿌려진다. 멀리서 공주실과 고자동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공주실이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우리 광숙이 진짜 독수리네. 카메라는 하늘로 올라가며 달빛 아래 굳건히 서 있는 독수리 술도가의 전경을 비춘다. 오강수는 LX 호텔 인턴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며 빛을 발했다.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디자인 감각은 한동석의 눈에도 들었다. 오강수 씨, 아주 잘하고 있어. 앞으로 기대가 크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수는 뿌듯함을 느끼며 한봄과 함께 호텔 브랜딩 프로젝트를 맡았다.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나누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미소 속에서 열정을 키웠다. 봄씨, 이 디자인 어때요? 와, 강수씨, 정말 멋져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 뒤편에는 장미가 남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호텔 로비 화분 뒤에 숨겨진 낡은 베네치아 목걸이는 여전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다. 독고타게 재판은 계속되었다. 구속된 그는 집요한 항소로 시간을 끌었지만 독수리 술도가의 완전한 승리는 아직 멀었다. 한편 LX 호텔 창립 기념 파티 날이 다가왔다. 광숙은 동석이 골라준 짙은 푸른색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파티와 동석과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심스레 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독수리 술도가를 뒤흔드는 위기가 터졌다. 쌀벌레가 우글거리는 영상이 퍼지며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이게 뭐야? 우리 술도가가 이런 쌀을 썼다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천수는 컴퓨터 앞에서 이를 악물었다. 형수님,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우릴 망치려는 거라고. 그는 거칠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증거를 찾으려 애썼다. SNS에는 장광주가 쓰레기 쌀로 만들어졌다는 댓글이 넘쳐났고 독수리 술도가 망해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광숙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오장수의 꿈이 담긴 막걸리가 이렇게 무너질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거래처들은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다. 마 대표님,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해요. 광숙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창고에는 반품된 장광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때 공주실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광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우리 술도가를 쓰레기 취급해. 떨리는 목소리에도 딸을 다독이는 손길은 따뜻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왜 이러는지. 광숙은 엄마 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단단한 결심을 다졌다. 이건 음모예요.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같은 시각, 신라주저 사무실에선 독고타기 잔을 기울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독수리, 술도가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독꽃의 음모가 밝혀지자 소비자들의 오해가 풀렸고 정직하고 꿋꿋하게 위기를 극복한 술도가에 대한 응원이 쏟아졌다. 밀려드는 주문에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마숙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한동석을 찾아갔다. 회장님, 이번 일로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동석은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마 대표와 가족들이 잘 해낸 덕분이죠. 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병원 팔찌에 적었던 소원 이행 각서였다. 마 대표, 소원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소원이요? 회장님이 저한테요? 동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LX 호텔 창립 기념 파티에 장광주를 공식 만찬주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마 대표가 제 파트너로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마숙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단순한 사업 제안을 넘어선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회장님, 그게 소원이세요? 술도가엔 좋은 기회지만 제가 파트너라니 그게 제 소원입니다. 동석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마숙은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뛰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 사이엔 설렘 가득한 공기가 흘렀다. 한편 오범수는 세리의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아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는 선뜻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교수와 제자라는 벽, 독꽃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세리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버지 일로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세리 씨, 괜찮아요? 범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붉었다. 괜찮아요, 교수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대화 속에 복잡한 감정이 오갔다. 그때 장미가 나타나 세리의 팔을 잡았다. 세리야, 여기서 뭐해? 한결 도련님이 기다리신다. 그녀는 범수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세리를 데리고 사라졌다. 범수는 멀어지는 세리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옹수와 옥부는 연인의 풋풋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옥부는 흥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디션 정보를 알아보고 의상까지 챙겼다. 오빠, 내가 도와줘서 다시 힘내는 거지? 옥부나, 네 덕분에 내가 최고야. 흥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 옥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오강수는 LX 호텔 디자인 팀에서 성실함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특히 한본과의 협업은 훌륭한 시너지를 냈다. 야근 중 잠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강수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봄이 진심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봄 씨 도움이 컸죠? 강수는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강수의 출생에 얽힌 잔인한 비밀과 그 열쇠를 쥔 장미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로 도피한 줄 알았던 장미는 아직 한국에 숨어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독꽃은 구치소에 갇혔지만 그의 악행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제 시작이었다. 독수리 술도가는 위기를 넘겼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닥칠 가능성이 있었다. 마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현실의 벽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향하는 듯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비밀과 갈등의 씨앗은 다음 폭풍을 예고했다. 갑작스럽게 터진 뉴스. 독수리 술도가에서 쌀벌레가 득실거리는 자료 발견. 마숙은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술도가의 위생 문제를 비판했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양조장이라는 자막이 선명했다. 마숙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눈가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오장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쏟았던가.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판이었다. 술도가 사무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오천수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뒤졌다. 형수님,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노린 겁니다. 영상 조작 냄새가 나요. 마숙은 날카롭게 물었다. 조작? 누가 왜 우리를... 천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독꽃, 그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숙의 눈이 커졌다. 신라주조 회장이? 설마 이렇게까지? 같은 시각, 신라주조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독꽃은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제 독수리 술도가는 끝이야. 그는 느긋하게 전화를 들었다. 스파이, 잘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긴장한 듯 낮았다. 회장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독꽃은 웃음을 터뜨렸다. 위험? 내가 누군데? 이번엔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여 완전히 끝? 장낼 거야.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독수리 술도가와의 오랜 앙금이 이번 기회에 폭발한 것이다. 술도가로 돌아온 마숙은 직원들을 모았다. 모두의 얼굴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쌀벌레를 썼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린 오장수 사장의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마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낸다. 그날 밤, 오강수는 공장 CCTV를 꼼꼼히 확인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던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형수님,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마숙과 천수가 달려왔다. 화면엔 임시직 직원 박순자가 누룩 작업 중 몰래 쌀 자루를 들여와 촬영하고 창고에서 뭔가를 섞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여자가 스파이였어. 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독꽃이 보낸 게 분명해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마숙은 박순자를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 문 앞에서 순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떨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마숙은 단호하게 물었다. 누가 시켰죠? 독꽃 회장입니까? 순자는 고개를 떨구며 결국 털어놓았다. 미안해요. 경험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독꽃 회장이 돈으로 협박하며 쌀벌레 자루와 곰팡이균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마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 어디까지 더러운 짓을.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의 존재는 점점 더 큰 위안이 되었다. 광숙은 동석의 말 한마디에 웃음 짓고 동석은 광숙의 강인함에 점점 더 끌렸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나누던 어느 날 광숙은 문득 동석의 손을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음이 멈춘 듯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은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분명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퇴원 준비를 하던 광숙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유명 방송사의 뉴스 채널이 독수리 술도가의 전통주가 묵은 쌀과 쌀벌레로 제조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화면에는 쌀창고에서 발견된 벌레들이 클로즈업된 영상이 반복 재생되었고 앵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광숙의 술도가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몰아갔다. 방송 직후 SNS는 비난과 조롱으로 들끓었고 술도가의 주문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광숙은 병실에선 뉴스를 보며 손을 떨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지켜온 전통과 가족의 명예가 단 하루 만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 순간 동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광숙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광숙 씨, 이건 오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그의 단단한 목소리는 광숙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잠시 눈물을 삼킨 광숙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이건 누군가의 계략이야. 그녀의 눈빛은 다시 불타올랐다. 강인한 여성이자 술도가의 수장으로서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광숙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술도가의 직원들과 함께 쌀 공급망을 점검하고 과거의 모든 거래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다. 동시에 그녀는 동석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언론에 반박할 증거를 모았다.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한 끝에 광숙은 쌀벌레 사건이 조작된 증거를 찾아냈다. 문제의 쌀은 술도가로 배송되기 전 이미 오염된 상태였고
이를 제보한 익명의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웠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광숙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울려 퍼졌다. 독수리 술도가는 정직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묵은 쌀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광숙의 반박은 파장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었고 SNS에서는 독수리 술도 가흥원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다. 술도가의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광숙의 이름은 정직과 용기의 상징으로 재조명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제보자가 내부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술도가 내부에 더 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했다. 광숙은 직원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믿었던 누군가가 날 배신한 걸까? 밤새 잠 못 이루며 뉴스를 확인한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오강수가 술도가로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천수가 버럭 소리쳤다. 형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쌀을 쓰는지 하늘이 아는데 어떻게 이런 날벼락이? 마광숙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조작이에요.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 술도가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오범수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영상부터 이상해요. 저 포대가 우리 창고에 있던 건지 확인해야 해요. CCTV, 납품 기록, 출입 기록까지 전부 뒤져봐야 합니다. 오강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오흥수는 울분을 터뜨렸다. 돌아가신 큰형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원통하시겠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마광숙은 창백한 얼굴로 심호흡을 했다. 맞아요. 정신 차려야 해요. 쓰러지면 안 돼요. 장수 씨가 평생 바친 술도가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무너뜨릴 순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되살아났다. 독수리, 오남매는 즉시 움직였다. 천수와 강수는 쌀 납품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다. 품질 보증서, 검수 기록, 보관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했지만 문제의 쌀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수가 보고했다. 형수님, 기록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최근 들어온 쌀도 최상품이에요. 천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그 영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외부에서 몰래 들여와 찍었을 가능성이. 오범수는 밤새 CCTV 영상을 분석하며 눈이 벌개질 때까지 화면을 노려봤다. 마침내 며칠 전 새로 들어온 누룩 작업 인부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찾은 것 같아요. 범수가 외쳤다. 며칠 전 새벽 작업 시간이 아닌데 누군가 창고 쪽으로 들어갔어요. 화질이 좋지 않지만 최근 들어온 그 인부 같아요. 쌀포대 같은 걸 들고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왔어요. 마광숙과 오남매는 화면에 집중했다. 마광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독고타기 심은 스파이. 그 아줌마 말고 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새로운 인물?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